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뜨개 수다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9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요즘에 굉장히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빴어가지고 정신없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하고 싶은 할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지를 못하고 이제서야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의 앞에 두 개의 택배가 놓여 있는데요. 요거는 바늘 이야기에서 추석 연휴 세일 때 구매한 거. 요거는 실곡간에서 추석 세일은 안 했지만 필요해서 구매를 한 택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뉴 캐스톤이 있고요. F5가 있나? F1은 없고요. 뜨개 진행 상황이랑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얘기부터 해야겠다. 제가 이 만체로피거든요. 여기 있는 뭉태기가 만체로피를 풀러가지고 새로운 도안을 시작을 했는데 그 도안의 차트는 여기 아이패드에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뜨면서 수다를 떨긴 어려울 것 같고요. 차트 도안을 봐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보긴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가 아니지. 만체로피를 가르시오 하는 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어요. 제가 촬영은 한 건 아니죠. 오랜만에 찍으니까 말이 너무 꼬여. 저 처음에 첫 영상 시작했을 때도 이랬거든요. 말을 막 똑바로 못했는데 오랜만에 찍으니까 또 처음 찍는 것처럼 돌아간 기분이네요.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만체로피 가르시오를 하는 거를 친언니한테 부탁해서 영상을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풀었는데 찍어서 올렸거든요. 인스타에 올렸는데 걔가 바이럴을 탄 거예요. 지금 조회수가 25,000이 넘어갔거든요. 저는 이게 왜 바이럴을 타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체로피를 가르시오 하려고 여기저기 그 자료를 찾아보아도 없더라고요. 없기는 했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했던 걸까요? 제가 이거를 올리고 해시태그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제가 원래 해시태그 사용을 잘 못하거든요. 그 인터넷에 친밀한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해시태그 하나 썼습니다. 만체로피 한글로 하나 썼는데 외국인 계정도 꽤 보신 것 같고 아무튼 이 만체로피 가르시오가 모두의 과제였나 봅니다. 이게 갑자기 바이럴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뜨다가 이제 새로운 볼을 갈라야 될 때 아예 유튜브에 니팅 팁으로 오랜만에 한번 올려볼까 싶어요. 가르시오 하는데 필요한 거는 요런 아크릴 회전판이면은 되는데요. 요게 저는 만체로피 가를 때만 요거를 썼는데 몰랐는데 콘사 연사 안 되고 합사만 된 거 있죠. 합사 주문하면은 막 3합으로 주문을 했는데 2합으로 쓰고 싶다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콘을 여기에 올려놓고 한 명 친구를 꼭 구하세요.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직원이든 직원은 좀 너무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누군가를 구해서 같이 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100g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손에 권투 장갑? 손방망이를 끼워 놓은 것처럼 이렇게 계속 돌렸는데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풀고 있는 걸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서 이거 다 풀을 때까지 화장실 못 가는 거 아니냐고 해주셨는데 사실 푸르는데 화장실이 진짜 마려운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면 좀 참을만 하고요. 금방 끝납니다. 아무튼 그게 바이럴을 탔고 또 하나 바이럴을 탄 거. 저 토요일에 시위 다녀왔거든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시위에 뜨개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김 대리님이 모집한
그 그룹에 속해가지고 시위를 다녀왔어요. 원래는 저도 사람을 모으려고 했는데 저한테 그 김대리님이 모아도 열댓 명 정도 왔는데 제가 모으면은 아무도 안 오죠. 오히려 제가 이제 모은다고 올렸더니 희니님께서, 김대리님께서 모집을 하신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거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김대리님이 시위 시작보다 좀 많이 전에 약속 시간을 잡으셨는데 제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동을 해가지고 좀 이른 시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꽤 앞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그래서 많은 자매님들이 보시고 마음에 드셨는지 저를 또 바이럴을 태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뉴진스 덕질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매님들이 저를 너무 찾는 거를 발견을 해버린 거예요. 막 제 덕계정에 추천 탭으로 들어가면은 뉴진스 얘기 80%, 페미니즘 얘기 20% 정도의 비율로 뜨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를 목 놓아 찾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덕계로 봉인하지 못하고 관종인 저는 두둥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원래 1등 하던, 그러니까 인기상이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이 마음이랑 RT를 많이 하는 게시글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를 앞지르고 거의 2배 정도의 마음을 받고 엄청 바이럴을 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하제일 피켓 대회라고 투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후보에 선정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후보에 선정이 되어서 투표를 하고 있고 투표는 오늘 오후에 끝나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도중에 끝나가지고 바로 확인은 못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득표를 봤을 때 제가 반이 조금 안 됩니다. 득표율이 46% 정도 돼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우승을 할 것 같고요. 이 영광을 저희 뜻친 분들 그리고 함께 시위에 나간 자매분들 아무튼 여자들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상금이 있어요. 상금이 후원을 받아서 점점 불어나고 있거든요. 처음에 6,9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꽤 커져가지고 어떻게 상금을 사용할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대리님이랑 다 같이 시위 나간 그 팟에서 사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음 시위에 후원금으로 써야 될지 뭐 아니면은 이 뜨개 피켓 원데이로는 안 끝날 것 같고 한 4회차, 한 달짜리 피켓 만들기, 뜨개 초보이신 분들도 만들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좀 길게 잡아서 그런 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도 있고요. 오늘 택배도 같이 뜯어야 되고 윕도 보여드려야 되고 뉴캐스톤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횡설수설을 하고 있어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앞으로는 좀 자주 오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아이패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말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10분, 15분씩 촬영을 여러 날에 걸쳐서 한 거를 모아가지고 올리지 않고 하루 만에 엄청난 방대한 양의 뜨개 수다를 풀고 그리고 그 하루 만에 찍은 하나의 영상을 컷 편집해서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게 50분 이상 되는 영상들이었는데 걔가 옛날에는 아이패드 에어드랍으로 잘 넘어가다가 요즘 들어서 영상이 8분만 돼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한 거를 모아서 옮기는데 한 3시간 정도 소요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그래서 더 이상 핸드폰으로 촬영하지 않고 아이패드로 그냥 촬영해서 그러면은
파일을 이동시킬 이유가 없으니까 그거를 바로 편집해서 올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지금 스탠드를 제가 새로 산 거거든요. 원래는 거치대가 없었는데 스탠드형 거치대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꾸리느라고 또 못 돌아온 것도 있었어요. 요거 거치대 오고 나서도 좀 바빠가지고 바로 조립을 못하고 방치하다가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환불을 할 수 없다. 하자가 있는데 확인을 하지 않으면 환불을 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립을 해봤는데 하자는 없었고 원래 아이패드 거치대 자체가 예전에 다른 제품도 써봤는데 탁상용 작은 걸로 한번 써봤는데 헤드가 아이패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 쳐져요. 근데 원래 이 스탠드를 쓰시는 분들은 침대에 누워서 OTT를 보거나 하는 거를 목적으로 구매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촬영을 하고 싶은데 자꾸 얘가 고개가 이렇게 고꾸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개가 많이 꺾어진 상태에서 얘 키를 좀 키워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고 어찌저찌 제가 테스트 영상을 찍어봤는데 원래도 제가 아이폰으로 촬영을 할 때에도 영상을 옮겨서 음량을 최대로 키워서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이패드랑 큰 차이가 없다. 오디오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도 따로 사야 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그냥 촬영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뿌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아무튼 이렇게 9월에 막바지에 이르러서 무슨 일인지 바이럴 신의 가호, 은총 이런 거를 받고 있는데 이럴 때 도안을 내야 되는데 제가 도안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냥 기분만 좋고 수입은 별로 없는 그런 상태예요. 택배를 까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곡간에서 받은 거를 까보도록 할게요. 스티치 홀더, 염색실, 먹구름입니다. 먹구름 제가 한 돌이 이미 있는데 게이지가 안 맞아서 같이 합사하고 싶어서 한 벌을 더 샀어요. 이 실곡간의 스티치 홀더가 제일 좋다고 많은 뜨친분들께서 얘기를 해줘서 다른 데에서 헛돈 안 쓰고 스티치 홀더는 실곡간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강생 분들이랑도 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 이거 얘기한 날에 수강생 분도 이거 결제했어요. 그분 것도 이제쯤 왔을 것 같네요. 제가 소매를 스티치 홀더에 옮겨놓고 자주 뜨는데 이 스티치 홀더를 90cm, 120cm, 150cm 이렇게 있는데 90cm짜리를 사서 반으로 잘라서 소매를 이렇게 걸고 그리고 자르지 않은 것도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매가 되게 많은데 걸어줘야 되는, 쉼코해야 되는 소매는 많은데 스티치 홀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이 45cm짜리를 껴놔야지 매듭을 짓고서도 팔을 넣어볼 수 있는데 멍청하게도 그거를 또 반으로 잘라서 양쪽에 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탑다운을 뜰 때 탑다운의 최대 장점인 입으면서 뜨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새로 구매를 했고 이번에는 120cm로 샀을 거예요. 그래서 3등분을 해서 40cm짜리의 스티치 홀더를 여러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시위 끝나고 이거 공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 인스타는 공개를 안 하는데 저 시위 끝나고 어떤 분이 요 쪽지에 메모를 적어서 닌자처럼 샤샤샥 주시고 샤샤샥 떠나셨는데 비혼 여성 뜨개 모임에 초대받았어요.
제가 바이럴 엄청 타고 나서, 피켓으로 바이럴 엄청 타고 나서 계정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열받는 기사를 보고 트위터에 페미 계정도 팠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생각보다 급진적인가 봅니다. 탈코도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덜렁 랩팸이 될 줄은 몰랐어요. 덜렁이 아니지, 덜컥이지. 덜컥 랩팸이 된 사연 푼다. 바늘 이야기에서 온 택배를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술 먹고 산 거라서 살짝 자제를 못하고 결제를 마구마구 때렸어요. 여기는 박스 엉덩이고요. 머가리 쪽에는 아직 송장이 붙어 있습니다. 요게 뭔가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요거는 물레를 고정하는 장치인데 뺐다 꼈다 하기 귀찮아서 여기에 영원히 박제해 놓고 있습니다. 요 앞쪽에, 여기에서 더 앞쪽에 지금 전동 와인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레를 고정을 하고 바로 옆에서 감는 그런 식으로 얘를 여기에 고정을 해놔가지고 여기에 자꾸 이렇게 소매가 걸리네요. 자, 우선 실을 2콘을 샀습니다. 제가 요즘 무슨 일인지 검정, 회색, 먹색, 비둘기색, 막 이런 색깔, 네이비 이런 거에 꽂혀 있어요. 뜨면서 눈 아픈 그런 색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캐시미어 10%짜리 콘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헤더 콘사 네이비 컬러인데 이렇게 2개를 구매를 했고요. 바늘 이야기 알뜰 코너 쪽에 있는 콘사들을 제가 종종 삽니다. 나쁘지 않아가지고 종종 사서 뜨는데 왜 네이비 콘을 2개나 샀을까요? 네이비는 기본 컬러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 뜻이었을까요? 과거의 저를 이해할 수 없는데 에어가디건 하나 뜨면은 3분의 1은 없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유캔이 또 1kg를 장만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늘들을 좀 샀습니다. 요거는 자석으로 하는 똑딱 단추이고요. 제가 배색으로 뜨고 싶은 요 실곡관에서 먹구름을 이용해서 배색으로 뜨고 싶은 작품에 단추 대신에 이 똑딱 자석 단추를 달아주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좀 크기는 한데 클 줄 알고 샀어요. 이거 14mm라고 표기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5mm 편물에 14mm면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똑딱 단추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일 거예요. 근데 지금 윗이 이렇게 코를 잡자마자인 게 많은데 이 단추를 먼저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장갑 바늘 2개 샀습니다. 6.5mm랑 7mm 2개를 샀고요. 요 윗이 지금 참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7mm 메인이거든요. 소매를 뜰 때 소매 고무단에 6.5mm가 필요할 것 같아서 6.5를 샀고 7mm도 소매에 필요할 것 같아서 7mm를 샀습니다. 소매 바늘이 없어요. 6mm가 최대의 두께고 없어가지고 장갑 바늘로 구비를 했고요. 저는 원래 장갑 바늘을 좀 잘 쓰는 편이라서
이 두께는 잘 안 쓰겠지만 한번 장만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인드풀 케이블을 몇 개 더 사봤습니다. 요즘 케이블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진저 케이블들을 다 갖다 버리니까 모자라요. 모자라서 어디 보자. 60cm 2개, 80cm 2개 샀습니다. 왜 80cm를 2개나 샀을까? 근데 60cm는 제가 진짜 많이 쓰기는 해요. 워낙에 제가 뜨는 편물들이 작기도 하고 저는 케이블을 좀 좁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막 끌어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런 에너지를 아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좁은 케이블에 편물이 이렇게 우글우글 들어있고 간단하게 쭉쭉 해가지고 계속 영원히 뜰 수 있는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케이블 2개 있고 아니 2개씩 4개 샀습니다. 요게 바느리아기에서 산 거 전부고요. 얘네는 당장 캐스톤 할 거는 아니에요. 그냥 네이비 요즘 너무 끌려서 샀고 최소 제가 뜨고 있는 검정색 에어 가디건이 바인더프가 되어야지 얘를 잡을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이것 떠야 되지 이것 떠야 되지 이거 뜨려고 샀지 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와중에 저는 어제하고 그제 뜨개를 한 줄도 못 떴어요. 이런 날은 없었는데 한 줄도 못 떴고요. 이게 제가 뜨기 싫어서 안 뜬 게 아니고 못 떴습니다. 바빠가지고 제가 세미나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1시간 20분 먼저 간 거예요. 제가 항상 5분 전에 아슬아슬하게 갔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는 사람이더라고요. 다들 엄청 일찍 오시더라고요. 근데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되게 미리미리 오시고 저는 서울에서 오는 주제에 맨날 아슬아슬한 지각의 위기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 싶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갔거든요. 20분 먼저 갈 생각이었는데 1시간 20분 먼저 도착을 했다. 근데 뜨개를 안 가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짜로 카페에서 그 아까운 시간을 날렸습니다. 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띵동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세미나 장소에서. 그래서 아직 아무도 안 온 거였던 거죠. 근데 뭐지? 이러고 제가 그 공지를 받은 톡에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분명히 제가 그 톡 공지에 있는 시간을 캘린더에 넣었거든요. 근데 다시 공지를 봤는데 제가 시간을 잘못 적은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더블 체크를 했었거든요. 저는 원래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 아니에요. 캘린더에 넣어놓고 그러고 막 더블 체크하고 이런 편이 아니라 그냥 당일이 되면 몇 시였더라 이러고 톡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확인하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전날에 그런 편인데 이번에 답지 않게 부지런 좀 떨었다가 큰 봉변을 화를 입었다. 그래서 뜨개를 못했습니다. 새로 코 잡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체로피 가르시오 한 영상에 댓글에 슬퍼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너무 의아한 거예요. 저는 역대 가르시오 제일 편하게 역대급 수월한 가르시오였는데 막 슬퍼해주셔가지고 약간 어리둥절 어안이 벙벙했는데 요 만체로피를 가른 이유는 요거를 뜨고 싶어서 잡았습니다. 끊어질까봐 어떻게 못하겠네. 지금 무늬를 뜨고 있고 요거는 솔뜨님이 새로 내신 보롬 가디건입니다. 니트 던던님의 테스트 후기 사진인데 너무 비치네. 요렇게 이쪽인가? 요렇게 요 착용샷들이 되게 예쁜 거예요.
근데 이게 솔트님 계정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세 개가 업로드가 됐는데 이쪽? 반대였나? 이쪽인가 봐요. 요런 무늬의 가디건이고 요거는 테스트 니터 해주신 분의 완성샷이고 작가님의 사진은 지금 메인에 걸려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늬가 되게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예쁘죠? 그리고 2개 더 올리면 다른 컬러의 다른 사이즈 착샷도 있는데 이게 5mm 메인에 4mm 고무단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5mm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만체로피로 뜨고 싶은데 2합이 6에서 8mm 권장인 거예요. 근데 1합은 3.5에서 4.5였나? 권장이기는 했어. 근데 5mm로 잡았고요. 5mm로 잡은 이유는 뭐냐? 솔트님의 편물이 살짝 빡빡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좀 더 한랑한 느낌이어야지 예쁠 것 같아가지고 권장 바늘이 최대가 4.5였지만 뭐 좀 투명한 느낌으로 입지 뭐 해서 5mm로 잡았고 이 투명도를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뒤에 제 손이 비치는 게 보일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편물이 떠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상에선 뜨개를 잘 안 해요. 왜냐? 요 의자가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 의자를 치우고 가지고 와서 뜨고 다음에 다시 가지고 가고 다시 갖다 놓고 나는 저기 가서 앉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의자는 그냥 고정해놓고 움직이지 않는데 이 의자 오래 앉아있으면 좀 허리가 아픕니다. 편하게 생겼는데 나름 편한 편이긴 한데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편물들은 잘 손이 안 가고 제가 현재 뜨고 있는 윕들을 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윕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저의 가장 메인 문어발 징그러미 골지 무늬의 가디건이고요. 이거 3mm로 뜨고 있고 슬릿을 넣어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소매, 등판, 소매라고 하면은 앞판을 조금 뜨고 지금 코막음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뜨고 코막음하고 앞판도 따로 뜨고 코막음을 할 건데 카메라에 전혀 안 보이네. 여기에 이제 타쿠미 바늘 반대편 앞판에 걸어놨고 현재 랜턴문과 마인드풀 케이블의 조합으로 등판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판이 좀 더 긴 형태의 슬릿이 들어간 가디건으로 완성을 할 거고요. 원래는 후크형 잠금 장치로 촘촘하게 달아가지고 닫을 수 있게 하려고 거의 굳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뜨면서 좀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게 버튼 밴드를 그냥 달아서 단추 잠금을 할까 하는 생각이 요즘 좀 들기는 합니다. 들기는 해요. 근데 몸통 마무리를 해보고 몸을 껴보고 마무리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으면 소매부터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에어 가디건 블랙으로 뜨고 있습니다. 지금 다 뜨고 고무단까지 바인드 오프를 한 다음에 쭉 코를 주워서 버튼밴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버튼밴드 들어가려고 잡은 코까지 걸려있고 여기에서 이제 버튼밴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전을 진짜 열심히 달렸더니 이렇게 해놓고 엄청 오랫동안 방치 중입니다. 얘를 방치하면서 얘가 아무래도 2mm이다 보니까
방치하면서 3mm를 주력으로 뜨고 있는데 이것도 뜨긴 떠야겠어요. 이거 뜰 때 꼬지클럽 회원분들한테 버튼밴드 어떻게 뜨면 되는지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묵혀놓는 거기는 하거든요. 명분이 있어요. 그치만 아무래도 저는 오래 묵히면 다시 손이 안 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손을 떼고 있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한 그런 프로젝트이기는 합니다. 이 얀볼은 쭈님이랑 도자기 체험에 가서 같이 만들었고요. 저는 약간 어딘가 모자란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울퉁불퉁하고 찌글찌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스와치가 들어있어요. 원래는 이제 여기에 얀볼을 넣어놓고 실을 풀면서 써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도 쓰기는 썼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프로젝트 여러 개 뜰 때 잠깐 옆에 치워놓을 때 여기 이렇게 담아놓으면 딱 좋더라고요. 요즘은 이 용도로 좀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윕이랑 뉴캐스톤이랑 얘기가 지나갔네요. 택배 깡도 했고 할 말이 다 끝났습니다. 되게 오래 촬영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로 분량이 없네요. 그리고 제가 또 요건 코바늘로 뜬 소품이 있습니다. 요거는 코사지인데요. 실은 그냥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 실은 랑레지나 실이고요. 제가 꼬지클럽 홍보할 때 쓰려고 만들어둔 샘플 니트가 스퀘어 넥인데요. 요 작품이 스퀘어 넥인데 이 목 부분이 제 기분상 너무 휑한 거예요. 허하고. 그래서 같은 실로 맞춤으로 코사지를 떠줘서 이렇게 착용하려고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고요. 요거 뜨는 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떴거든요. 요 영상 맨 위에 순꼬락쟁이 님의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대로 따라해서 만들었고요.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뒤편에다가 이제 여기 원래 이게 없거든요. 이렇게 두 줄이 원래는 없는데 사슬로 두 줄을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서 사슬로 쭉 이어나가서 목에 두를 수 있게 처리를 해줬고 마지막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물방울처럼 좀 끝이 맺히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코바늘 기술이 막 엄청 좋은 스타일은 아니어서 어떻게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성을 했어요. 실을 숨겼는데 뭔가 잘 안 숨겨졌나봐요. 뒤에 이렇게 삐져나왔는데 실꼬리가 요거. 근데 정리하지 않고 그냥 두려고요. 어차피 뒷면이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얘까지 썰을 쥐어 짜내서 와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는 저도 같이 뜨게 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이번 달의 마지막 날이고요. 제가 뜨던 편물들을 업데이트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문어발들을 쭉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에어울 블랙으로 뜨고 있는 에어 가디건 가장 작은 사이즈고요.
버튼 밴드를 달아주고 왔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검정색이라서 잘 안 보이죠? 단축구멍 내가지고 꼬리실 주렁주렁 달려있고 여기에 스티치 홀더로 소매를 쉼코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매 뜨고 실 정리하고 단추 달고 세탁하면은 완료입니다. 제가 다음 수업,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있을 꼬지 클럽에서 소매 설명을 할 때 요거를 교재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근데 한쪽 소매는 미리 떠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딱 실 끊고 바늘에서 빠진 상태라서 보여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 또 하나 제가 뜨고 있던 요것도 이제 딱 실을 끊고 보여드리기 좋은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얘가 원래는 이제 꼬지클럽 샘플로 뜨려고 했었던 편물인데 중간에 좀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얘로 교재로 못 썼죠. 기장이 제가 뜬 것 치고는 좀 깁니다. 마지막 앞판이 남아있는 상태고 앞판이랑 뒷판 사이에 슬릿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여기에는 따로 더블 니팅 처리를 해주지는 않을 거고 빼뜨기로 어떻게 정리가 되면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 방법은 아직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그리고 요게 위쪽을 보시면 구도를 바꾸니까 어떻게 편물을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요렇게 되는데 요게 어깨에 걸쳐지는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입는 거거든요. 오프숄더 비슷하게 입는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얘가 핏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거를 목적으로 떴고요. 마찬가지로 소매를 떠줘야 되는데 스티치 홀더에 껴놨습니다. 근데 제가 스티치 홀더를 아낀다고 얘네를 이상하게 껴놨는데 이거는 얘가 작은 애거든요. 얘는 새로 사서 도착한 스티치 홀더로 바꿔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요거를 뜨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솔뜨님의 보롬 가디건이고요. 무늬가 벌써 이만큼 나왔어요. 요게 원작이랑 제가 좀 많이 다르게 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수요일에 촬영을 했나? 그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게이지가 좀 많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무늬 게이지가 원작에서는 18.5cm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21cm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또 여기 드롭 숄더로 가는데 이 양 끝에 멍석 무늬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꽈배기 편물로 이어지다가 멍석이 들어가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뚝 끊기고 다시 꽈배기가 들어가는 게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멍석을 과감하게 날려줬습니다. 그러고서 쭉 뜨고 있는데 제가 몇 번째 사이즈를 참고를 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코수가 좀 다르거든요. 두 번째 사이즈 아니면 세 번째 사이즈를 참고를 했을 것 같은데 코수를 참고를 한 다음에 양쪽에 멍석을 날리고 시접코하고 추가로 2코 정도 더 잡아가지고 뭔가 이 고무단 조직 같은 느낌이 이어지도록 코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수를 한번 세봐야겠어요. 코수는 이 사이즈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1사이즈를 3사이즈를 참고로 해서 양쪽에 멍석을 날렸나 봐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단면이 54cm인가 56cm인가 나오거든요. 56cm 나와서 저한테는 멍석 없이도 충분히 넓은 옷이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케이블 무늬는 편물이 너무 빡빡한 걸 안 좋아해요. 근데 원작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실 권장 바늘이 4.5mm인데 5mm로 키워서 저는 좀 한량한 느낌으로 떠보고 있습니다. 요 실은 제가 만체로피를 가르시오를 해서 뜨고 있고, 요거 뜨는 게 되게 재밌어요. 뭐랄까, 이 실 자체가 일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일정한 두께로 뽑혀 있거든요. 그래서 손칼국수 같은 느낌이 납니다. 칼국수로 뜨개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풀에다가, 그러니까 가르다가 큰 볼을 만들고 여기에 연결해서 작은 볼 하나 더 있었는데, 얘를 이제 작은 볼을 다 뜨고 지금 큰 볼만 하나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이 얀 홀더에 아크릴 지관을 좀 끼워서 뜨개를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실 푸르는 게 힘이 많이 들어가면 실이 얇아져가지고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도 좀 더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뜨려고 이번 시간에 같이 뜨겠다고 했는데 지금 같이 뜨면은 제가 별로 노출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 나와가지고 조금 곤란하거든요. 한번 구도를 살짝만. 지관을 껴야 될까? 지관 껴야겠죠? 지관 껴야 돼. 지관을 왜 껴야 되냐면요. 여기에 그냥 지관 없이 이 볼을 통째로 끼워서 풀어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실들이 여기에 점점 더 꽝꽝꽝 돌아서 붙는데요. 이게 이 기둥은 돌아가지 않고 밑에 판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당겨도 안 풀어지는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길이감이 있는 직원들을 다 갖다 버렸네요. 직원을 조금 뒤져보고 올게요. 제가 합사하면서 뜨려고 말아놓은 실이 이제 그 작품은 다 뜨고 더 이상 안 뜨고 있거든요. 근데 실이 조금 남은 게 지관에 조금 감겨있던 거를 아까워가지고 그냥 거기에 껴놓고 있었는데 지관 써야 되는 김에 과감하게 빼서 버렸습니다. 오랜만에 뜨게 하면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거 뜨는 거 영상을 올렸는데 릴스로 올렸거든요. 제가 이 뜨개를 하면서 이 손이 너무 잘 나오는 영상들이 대체 어떻게 찍는 건지 되게 궁금했는데, 삼각대를 의자를 좀 넓은 걸 쓰셔야 돼요. 의자를 좀 넓은 데에 앉아서 삼각대를 이 옆구리에 끼고 요렇게 카메라가 약간 요렇게 보게 이렇게 옆구리에 같이 끼고 뜨면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던. 그리고 이걸 뜨는 감에 대한 후기도 조금 올렸는데, 잠깐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손칼국수로 뜨개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실을 만체로피, 이게 언스펀 얀이잖아요. 그냥 양털을 길게 늘려가지고 실로 만든 그런 실인데, 손에 힘이 센 분들은 이거를 못 쓸 것 같아요. 저는 손에 힘이 강하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원체 이제 사물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써야지만 그게 좋은 제품이다, 이런 인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 같은 것도 제가 열 때 이렇게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창문 안 열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아 그래 안 열려? 이러고 와가지고 벌컥 열고 엥?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 일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창문뿐만이 아니라 문도 그렇고 아무튼 저는 손이 닿으면 저절로 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런 점은 있어요. 저는 기물 파손을 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뜨개를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쫀손인데 힘이 세서 힘이 많이 들어가서 쫀손인 거는 아니고 그냥 이 제가 봤을 때 쫀손인 분이랑 아닌 분들이랑 이 차이가 여기 바늘에서부터 손가락까지 이 실이 걸리는 길이로 좀 판단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쫀손은 이렇게 뜨고 좀 널손이신 분들은 이렇게 뜨세요. 이 각도부터 좀 다르거든요. 근데 손에 힘이 센 분들은 널손이셔도 이 실을 자주 뜨다가 끊어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늘을 부러뜨려 본 적도 없고 이거는 어느 정도 운도 같이 따른 거겠죠? 그리고 코를 잡다가 실이 끊어지거나 한 적도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요 만체로피 같은 언스펀 얀을 구매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고민을 좀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편물은 되게 재밌게 나옵니다. 저는 원래 되게 기계 편물 같은 차름한 코도 작고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코들끼리 올록볼록해도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뜨는 게 되게 재밌는 요거를 근데 제가 계속 요런 스타일의 실을 찾아서 뜰지는 모르겠거든요. 이게 한번 해보니까 재밌는 거지 계속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 느낌인데 얘를 조금 보이는 곳에다가 둘게요. 희한하게 꽂아놨죠? 손에 힘이 별로 없는 저조차도 이게 뜨면서 좀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장력 조절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원작이랑 같은 두께의 바늘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다른 크기의 스와치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쫀손이거든요. 근데 거의 널손 느낌으로 스와치가 나왔죠. 제가 제 체형에 드랍 숄더 스타일의 오버핏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그런 그러니까 오버핏인 애들은 두께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두께감도 안 어울리고 사실 드랍 숄더 형태 자체도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첫날 잘 어울리는 얇은 편물들만 뜨다 보면 겨울에 진짜 춥거든요. 입을 게 없어. 그래서 좀 도톰한 그런 스타일도 다른 분들의 도안으로 자꾸 이렇게 1년에 한두 개씩 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지? 틀렸다. 틀렸네요. 만체로피를 풀러서 건져 올려서 수정이 가능할까요? 이게 되게 난이도가 높다고 악명이 높던데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이렇게 풀으면서 실이 얇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요 실로 뜰 때에는 가능하면 실수는 하지 말라고 하던데 심지어는 한 코 더 풀러야 됩니다. 풀을 때 너무 당기지 않도록 조심조심 풀어봤고요. 수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한 2주간 동안 노굿 밸런스 외출로 매일매일
하루에 두세 건씩 뭐가 있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가 어제부터 집에 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나갈 일이 없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왜 한 번에 우르르르 그렇게 되는 건지. 안 돼, 얇아지고 있어. 안 돼. 얇아지지 않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잡아당기면 얇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 실 자체가 마찰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떠올렸을 때 많이 당겨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아졌는데 괜찮아. 이 뒤로부터 안 틀리면 돼. 안 틀리면 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게 안 틀려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습을 했습니다. 제가 얘를 코를 잡아놓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져가지고 슬슬 잡아서 뜨고 있습니다. 오늘 앞판 연결 전까지 뜰 수 있을까요? 앞판, 앞뒤판 연결이 도안에서는 50 몇 단이었는데 그게 몇 센치나 될지는 모르겠어서 제가 예전에 뜨장군님의 엑소엑소 풀오버를 떴는데 걔가 소매 넓이감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짬뽕시켜서 뜨려고 합니다. 어차피 드롭 숄더 형태라서 그런 부분은 크게 구애받지 않고 변형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형이 근데 딱 도안에서 제시하는 단수만큼 떴는데 길이가 그 엑소엑소 풀오버랑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도안대로 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의 도안을 변형을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대차게 말아먹고 그 다음에 도안 변형은 잘 시도를 안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도안 변형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잘 나오길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야놀더 돌아가는 게 은근 중독된다고 말씀 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 상태는 약간 중독되기에는 애가 너무 산발이죠. 근데 지금 얘는 산발인 게 좀 나은 느낌이고 얘랑 같이 합사되어 있던 가르시오한 또 다른 볼은 그 실꼬리 부분을 찾아가지고 야무지게 말아놨거든요. 근데 그 손으로 만 볼은 여러 방향으로 감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실을 풀어서 쓸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뜬 다음에 다시 이 지관에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사를 딱 끝내놓고 방치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잡아서 뜨는 중이거든요. 오늘 이만큼 벌써 뜬 거예요. 아침부터. 경사만 딱 끝나고 나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반복 패턴 그대로 따라가주면 돼서 딱히 차트를 보지 않아도 뜰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안목을 팔 때에는 도안을 보게 되겠죠? 여기에서 되게 자주 풀러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두 코 그리고 한 코 꽈배기들이 교차되는 구간인데 어디에서 누가 한 코짜리인지 왜냐면 그 한 코짜리가 꼬아뜨기여가지고 이 중에 누가 꼬아뜨기인지 자꾸 까먹어가지고
거의 매 안면마다 다시 푸르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이제서야 지금 10월이 됐는데 내일부터 10월이거든요. 10월이 됐는데 가을이 아직 올락말락하죠. 제가 보는 유튜버분은 가을이 이렇게 길어졌으니까 가을 옷을 많이 입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을이 길어졌다기보다는 여름이 길어져서 아직 가을 옷 못 꺼내고 있잖아요,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여름옷 사면은 아깝다 했던 시점을 그런 얘기가 나오던 분기를 한 3번 정도 반복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 여름옷 좀 더 사도 됐을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로 여름옷을 사면 좀 아까운 시기긴 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가을 시도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녁이 되면은 제법 쌀쌀해져서 저녁이 됐을 때는 니트를 입을만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3mm 바늘을 돌려받으려고 제가 소매 바늘을 오후님한테 빌려드렸었거든요. 그걸 이제 다시 받으려고 만났는데 저녁에 같이 한강을 갔어요. 그랬더니 낮에는 분명히 더웠는데 우리 서로 둘 다 더울 거 알고 울로 된 거 저는 둘 다 3.5mm 메인 편물을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녁에 되니까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에어 가디건 그리고 저 이상한 구조로 뜨고 있는 거 부디 예뻐야 될 텐데 그거 완성해서 눈치게임 날씨랑 눈치게임 이겨가지고 입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소매를 무매로 뜨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쭉 뜨고 내일부터 에어 가디건 소매 잡아도 될 것 같아요. 화요일, 수요일 동안에 소매를 떠서 완성을 하고 새로운 반대쪽 소매에 들어갈 때 교재로 보여드리면서 보면 될 것 같아서 내일은 에어 가디건을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거 뜨다가 두꺼운 바늘 그만 뜨고 싶으면 이 파란색 편물 있죠? 이거 마지막 앞판 떠서 코막음 해줄 겁니다. 사실 아침에 뜨개수다를 찍으려고 했는데 저희 집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치원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은데 10시, 11시 이때쯤에 아이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재밌게 놀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까워서 애기들이 신나고 흥분하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놀잖아요. 그 소리 지르는 게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게 영상에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촬영을 했더니 지금 딱 점심시간인데 배가 좀 고프네요. 분량을 좀 더 뽑고 가고 싶은데 너무 배가 고파요. 이번 단까지만 뜨고 저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라고는 말하지만 이번 단 방금 시작했어요. 꼬르륵 소리 난다. 안 들어가겠지? 제가 5mm로 또 뜨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뜨고 빨리빨리 5mm 바늘 비워줘야 돼요. 올해에는 답지 않게 5mm 바늘을 좀 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도안이 아니에요. 이번 단 끝날 때까지 계속 뜨면은 꼬르륵 소리 들어갈 정도로 커질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알죠? 뜨개인들은 이런 거 못 참잖아. 중간에 이렇게 뜨다가 가는 거. 저는 못 참아요. 반대쪽 끝까지 다 떠줘야 돼. 원형이 아닌 이상. 자, 한 단에 다 떴습니다. 저는 그러면 점심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오늘 영상
하루 정도 더 붙이면은 영상이 좀 길게 잘 올라갈 것 같은데 올린 지 텀이 지금 일주일이 조금 넘은 것 같거든요. 한번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